자, 오늘 여기 직선의 방정식 좀 뒤에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하고 원의 방정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거 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 두 직선의 평행, 수직, 그 다음에 일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요거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두 직선의 평행 조건입니다. 평행 조건.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게 그려지려면은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하면은 두 직선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평행하게 될 조건이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 기울기가 이제 같아야 되고요. 기울어진 정도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수항이 달라야 돼. y절편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y절편이 다르다. 저 두 가지를 이제 만족을 해줘야지만이 두 직선이 평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제 y절편이 지금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적당히 y축을 그어보면은 당연히 y절편이 달라야 평행하다라는 거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두 직선의 평행이랑 일치는 다른 거 얘들아, 이제. 다른 게 그 도직선이 완벽히 일치하려면, 똑같으려면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y절편도 같아야지만이 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도직선이 완벽히 일치할 때 있죠. 일치할 때. 완벽히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거기에 이제 덧대어져 가지고 포개져서 그려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 흰색, 분홍색이 일치한다라고 하지, 이 흰색, 분홍색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일치라고 아예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직선의 수직 조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때는 두 기울기의 곱이 몇이었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었었죠. 두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점을 이제 내가 적당히 이 정도로 잡을게. p x1, y1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직선을 이제 적당히 이 정도로 그어줬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죠. 여기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직선이 반드시 는 0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분모였었죠.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요 점을 이제 대입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대입해 준 것으로.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x1, y1을 여기에 이제 대입해서 하시는 거였습니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원점을 만약에 지나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이제.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원점은 이제 원의 중심, 이 0,0 얘기하는 거죠. x1, y1을 내가 만약에 0이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0,0을 대입해 주셔가지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자, 요건 뭐 하는 거냐면, 자, 이제 두 직선이 만약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한번 두 직선을 그어볼게요, 이제. 이때 두 직선의 교점이 있어요. 그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뭐 무수히 많은 직선이겠죠? 무수히 많은 직선이. 그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하는 방법인 건데,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 이제 둘 다 좌변으로 넘겨서 는영, 는영으로 만들어놔, 일단. 는영, 는영으로. 그랬을 때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그대로 쓰시는데 두 번째 거는 반드시 여기 뒤에다가 더하기 k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그래서 저게 k를 이제 붙여가지고 는 0으로 표현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k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k 값이 정해지면은 그 k 값에 따른 이 직선의 방정식, 새로운 분홍색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k 값이 달라지면은 이 분홍색이 지금 이제 달라진다 이 얘기지. 분홍색이 달라질 것이고, 자, 밑에 거는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앞에 직선과 뒤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여가지고, 거꾸로 이제 인과관계가 수학은 중요한데 거꾸로 나와도 성립한다. 그래서 일단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결국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어느 한 부분에다가 그냥 K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지. K만. K 값이 결정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1, 2, 3, 4번 우리가 작업을 했었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5번을 이제 오늘 볼 차례거든요.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번부터. 자, 요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제거든요,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건데, 우선 얘들아 이 직선의 수직이어야 된대. 그러려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해봐야 되는데 이제 y는으로 정리를 해야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제 넘겨주면은 이제 6y는 2x 플러스 5니까 6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잖아. 3분의 1 이제. 사실 기울기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뒤에는 뭐 몰라도 되겠죠. 사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잖아. 3분의 1만. 요것만 알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목표가 이거야. 얘랑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이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용하면은 얘랑 수직인 기울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3. 이거 역수의 반대부호라고 했어. 역수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이제 기울기로 갖는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자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 처음 거는 그대로 쓸게. 처음 거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내가 k를 붙여서 씁니다. k를. 2x-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k를 붙여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이게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게. 그런데 여기서 봐봐. 지금 이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마삼이어야 되니까 일단 기울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동류항 묶어봅시다. 동류항. 자, 이거 전개했다 치고 3 플러스 2k 되니 이거? 3 플러스 2k 동류항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 마이너스 k 이렇게 2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얘가 0이다.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y는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는으로 이제. 자, 근데 이제 기울기만 필요하니까, 자, 잘 생각해봐야 되나? 얘를 이항했다고 한 다음에 그 이 괄호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지. 이항하면 부호가 k 빼기 2로 뒤바뀌니까. 자, y는 k 빼기 2분의 2k 플러스 3x.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지. 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이제 몇이면 되니까 얘가? 얘가 이제 역수의 반대부호인 마3이면 되는 거잖아. 마3. 제가 마3이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마3이 돼야 되니까 양변에 분모를 곱해가지고 한번 K를 구해봅시다. 이제 K를 이제. 그래서 K가 나와. K가 이제 여기서 5분의 3 나오나? 5분의 3? 5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뭐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맞습니다. 이렇게 K가 5분의 3 나오니까 대입하면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죠. 완성은. 그래서 대입해서 마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대입해서 자, 5분의 3, 5분의 6에다가 얘 더하니까 5분의 21x 그 다음에 가운데 거 5분의 7y 맨 마지막 거 마이너스 5분의 몇이야 저거 28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게 양변에 5를 곱할 수가 있고 5를 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를 7로 나눌 수가 있고 분자를 이제 7로 나눠버리실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남는 식을 마저 다 씁니다. 남는 식을 이제 그래서 3x 플러스 1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 완성은 돼.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이 주제 있죠. 요거 요 k 붙이는 거 요거 사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야.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한들 이렇게 푸는 게 좀 약간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야. 우린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이제 빨리 푸는 게.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이 이제 있다면 그냥 애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 그냥. 교점을 구하시고 기울기가 이제 요 마3인 기울기가 마3인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세우는 게 그게 훨씬 빨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는 식을 쓸게요. 연립하는 식. 얘가 이제 1번 방법이야. 내가 지금 한 게 1번 방법. 1번 방법이고 내가 지금 여기다가 쓰는 건 2번 방법입니다. 2번 방법.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랑 자, 두 번째 거 연립해 줄 거니까 2배 해서 여기다 써보시면은 4x-2y 마이너스 2는 0 해주셔서 이거 이제 연립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야. 연립하는 게 이제 더하면
x가 1 나오고요. x가 1 나오고 마저 넣어주시면은 y도 이게 1 나와야 될 거예요. 이제 y도 1. x, y가 둘 다 1 나와서 사실 교점을 이제 이 1,1이라고 찾고 기울기가 마3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니까 사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마3으로 갖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야. 훨씬 빠르다. 별로 그렇게 막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래도 이제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 그냥 뭐 전개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지금 똑같은 식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게 낫다. 1번은 이제 공식을 이용한 것이고 공식. 그 다음 2번은 이제 교점을 직접 구해준 것이다. 교점을 구하기. 그냥 2번으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2번으로 하시는 게. 저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거는. 6번은. 시험에도 좀 종종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 6번은 함정을 파놓을 수 있습니다. 함정을 이제. 자, 도직선이 주어지는데, 일단 뭐 어렵지는 않거든, 그렇게 이제. 자, 기억 보면은, 도직선 L과 M이 수직으로 만나려면은 K가 무엇이냐? 이거 수직을 물어보니까 우리 두 기울기에 곱해야 되겠죠? 두 기울기 곱.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는 저 LM을 이제 기울기를 알려면은 Y는으로 정리해줘야 되잖아. Y는으로. Y는으로 쟤를 만약에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Y는으로 정리해 보시면은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kx 빼기 4. 그 다음에 이제 M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쟤를 Y는으로 합니다. 바로 할게 이거. 넘어가서 저 괄호로 나눠주면은 1 빼기 K분의 K. X. 1 빼기 K분의 3. 사실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제 얘네끼리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데 기억은 쟤네들이 수직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끼리 곱하겠죠. 이제 얘네끼리 이제 곱하겠죠.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푸는 거지. 마이너스 1이다. 뭐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양변에 이제 분모 곱해주시게 되면은 1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이 항에서 K 값이 여기서 이제 나와. K 값이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이제 나와서 K 값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돼서 K 값이 나오기는 해.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기억이 틀리죠, 그죠?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여기 맞니? 이게? 여기 맞니? 일단 너? 지금 푼 거에 문제가 없냐 이거야. 하자가 없냐? 문제가 없니? 문제는 없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금 이 문제는 함정이 없어. 근데 함정을 파놓을 수 있어. 함정을 이제. 어떻게 함정을 파놓느냐? 지금 우리 그 먼저 기울기 구하려고 두 번째 직선에서 뭐 했니? 기울기 구하기 전에. 양변을 뭐 했지 지금? 1 빼기 K로 나누지? 이거 함부로 나눠도 되니 이거?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만약에 K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여기 Y가 없는 거야 이제. Y가 이제 없는 거. 그래서 원래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수학은 이제. 나누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함정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풀이를 한번 알려드릴 거야.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풀이를 이제.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K가 1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 안 되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 주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한번 할 거냐면은 요 내용을 한번 좀 적을게요. 이제 아직 그 니은 디귿 하시기 전에 요 내용을 좀 먼저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두 직선의 평행 수직 아까 이제 기울기가 뭐 같다 뭐 y절편 이런 얘기 했는데 너네 요거 기억나니? 요거? 는영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 두 직선의 평행 수직 따지는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떻게 했는지 이거? 이거 식 기억나니 식? 여기서 이제 평행하려면 어떻게 됐었어야 되냐면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거? 뭡니까 이거? 뭐분의 뭐? 기억이 안 나니? 뭐라고요? A, B가 왜 나와? 아, 오케이. 자, 이거분의 이거.
A분의 A 프라임은 B분의 B 프라임은 C분의 C 프라임. 여기 대각선. 이렇게 쓰는 거였지. 이렇게 A분의 A 프라임은 B분의 B 프라임은 C분의 C 프라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치 조건도 있어요. 일치 조건이 이제 일치 조건은 다 등으로 이제 써주면 돼. 다 등으로 이제 A분의 A 프라임, B분의 B 프라임, C분의 C 프라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수직도 있거든. 수직도 이제 수직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이거였어. A 프라임, B 프라임 이거 더해서 0이다라는 거였어. 더해서 0. 요거였어. 요거. 자, 사실 이거를 몰라도 이 방법만으로도 해결이 되기는 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원래 나눌 때 함부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나눌 때 이제. 나누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수직 조건이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는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을 때, 즉, 지금 초기 상태가 다 는영이잖아요. 는영. 그래서 바로 x끼리 곱한 거, y끼리 곱한 거를 이제 더해준 게 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건데, 이 방법으로 풀어보면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k 빼기 1이죠. 처음에 저기 이제 k 빼기 1. 이게 이제 는 0이다라고 이제 해 보셔도 이거 전개해 보시면은 이 k제곱 플러스 k-1이 0 나와서 똑같이 이 식이 나오기는 해. 함정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풀든 처음 방법대로 풀든 답이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끔 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들도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야.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들도. 그런데 이제 아까는 저거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데 얘는 나누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정이 파져 있어도 처리가 가능한 식인 거야.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방법으로 평행일치를 따지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여기 분모가 들어가죠. 분모가 이제 또 생기니까 또 분모가 0일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유형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 XY의 개수 있죠? XY의 개수. XY의 개수가 0일 때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 0이 될 때 이제. 이 문제는 그게 뭐 0이 된다고 한들 크게 뭐 문제가 없지만 XY의 개수가 미지수가 있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 자체가 이제 Y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겠고 신경 써서.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이제 직선 M이 항상 어느 점을 지나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K로 한번 좀 묶어보시게 되면 K로 이제 X 플러스 Y 상수항 부분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저 직선 M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러면은 대응하는 개수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얘네가 0이어야 된다죠? 0이어야 된다. 그래서 y가 이제 3 나오죠. y가 3. y가 여기서 3 나오고 그럼 x가 반대쪽으로 마3이어야지만이 가능할 거니까 이 마3, 3이라는 점을 이제 지난다라는 거예요. 지난다. 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마지막 이제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k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 k에다가 한번 1을 넣으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1x 더하기 3은 0 해가지고 x가 마3이 나옵니다. x가 마3. 저 x는 마3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직선이었냐면은 이렇게 세로로 그어지는 거죠. 세로로 이제. 세로로 그어지는 직선이니까 y축과 만날 일이 없죠. y축과.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하시면은 답이 니은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수직이등 분선의 방정식. 수직이등 분선의 방정식이야.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제 A라는 점이 마4, 1이고요. B라는 점이 이제 여기서 2,3일 때 2,3. 이 선분 A, B를 이은 이 선분의 수직으로 얘를 2등분하는 한 대략 뭐 이 정도? 수직으로 얘를 이제 2등분하는 자, 요 직선의 방정식 분홍색을 구하라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도형이 이동해서도 나오니까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제 얘는 이제 뭘 알아놓으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첫 번째로 중점을 먼저 구해봐야 돼. 중점을. 이 선분 A, B의 중점 구해보셔야 되는데 중점이 지금 몇이니 얘들아? 중점이? 마이너스 1,2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2라는 걸 알 수 있어.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이 저 점을 지날 겁니다. 저 점을 이제.
두 번째는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 지금 AB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AB 기울기. 자,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 X가 지금 몇 증가하니, 이거 지금? X가 6 증가하고, Y가 2 증가하니까, 6분의 2. 즉, 이제 3분의 1만큼의 기울기니까, 흰색이. 분홍색은 몇이어야 돼? 마삼. 역수의 반대부호로 마삼을 이제 기울기로 가져야 되겠죠. 마삼을 이제. 기울기가 이제 마삼이다, 얘기지. 마삼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마삼이면서 저 중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 두 가지 조건은 그 도형 이동할 때도 나오니까 기억해 놔야 돼, 이제.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상황.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보시면, 요 문제. 이 문제는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자, 우선은 그 직각을 이루는 순간이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직선끼리 수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수직인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인즉슨 이제 저 세 직선 중에서 세 직선을 내가 y는으로 한번 다 정리해 볼 건데 y는으로 정리했을 때 기울기가 이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니까 이게 이제 이랬을 때 수직을 이루는 두 직선이 있다. 즉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있다라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죠. 얘는 이제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인가? 아니면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인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두 가지 케이스를.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위에 거 이제 K가 이제 몇이야 이거? 2분의 3 나오네. 2분의 3? K가 이때는 2분의 3 나오게 될 것 같고 밑에 것끼리 만약에 곱해주게 된다면 이때 얘네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하면 K가 이때는 그냥 3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냥 3이니까 우리는 이 K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 다 더해주시면 2분의 9라는 답이 나오죠. 2분의 9.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이루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을 작성하시는 거고 그 다음 요 문제 요거는 별표를 3개 치셔야 됩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맨날 나오는 문제. 학교 시험에 지겹도록 나오는 문제. 이거 맨날. 세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에 대해서 구해봐라. 이거 세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얘들아. 그거 다시 한번 써줄게, 이제.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 세직선이 평행할 때. 세직선이 모두 평행이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개가 모두 평행한 거야. 세 개가 이렇게. 모두 평행해. 세 개가 저렇게 다 나란하면은 애초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교점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 이거지.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두 직선만 평행한 거야. 두 직선만 평행. 두 직선만 평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머지 하나 이렇게, 나머지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세팅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1, 2번을 논하려면은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거 다 y는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y는으로 이제. 저거 첫 번째 거 y는으로 해보시면은 저 y는 첫 번째 겁니다. 4분의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거 y는 3x 마이너스 4. 세 번째 거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6인가? 플러스 6. 이렇게 세 개로 써놓고 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볼게. 기울기가 같다. 근데 지금 1번 세 개가 모두 평행을 할 수 있나 이거 세 개가? 기울기가 다른 게 벌써 존재하니까 1번 케이스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보통 이런 문제는 1번 케이스가 답이 되는 경우가 없어. 그 다음 2번 케이스입니다.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끼리 같을 수 있고 아니면 얘네끼리도 같을 수 있지 않니? 쟤네 두 개끼리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분의 K가 3이다. 10이 나오네 10이. 혹은 4분의 K가 이제 몇이다? 4분의 K가 마이너스 2이다. K가 여기서 마이너스 8 나오네.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것. 자, 그래서 K가 두 개 나왔고 3번.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라는 거는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이 두 개 있죠. 미지수가 없는 거.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나머지 하나가 또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립해가지고 이제 교점을 구할 겁니다.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 이제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연립해서 구합니다. 이거 얘들아 이거 식이 세로로 돼 있어도 이거 왔다 갔다 이항할 수 있지? 이거? 얘 왔다 갔다 이항해주면 몇이야? 얘네끼리 자리 바꿔주면은 5x는 10 바로 되니? 5x는 10? x가 2 나오고 y도 2 나오네 이제. x, y 둘 다 2 나오죠? 둘 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2,2라는 점을 지금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야 된다는 거지. 나머지 하나가 얘가 지나야 돼 이제 2,2를. 그러면 이제 y 자리에다가 2 넣고 x 자리에다가 이제 2 넣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이 지금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항해 주시게 된다면은 결국 여기서 k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k가 5. k가 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k 값이 다 나온 겁니다. 이제 k 값이 12 마이너스 8 5 다 더해주면 몇? 9라는 답이 나오겠죠. 9.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에 그동안 자주 나온 문제니까 나오면은 틀리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요거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야, 이제. 자, 요것도 조금 이제 좀 할 게 많아서 귀찮은데, 이제. 직선 세 개로 둘러싸인 삼각형?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 하나, 둘, 셋. 뭐, 적당히 대충 그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저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 이게 되게 안쓰럽게 이렇게. 자, 요걸로 하셔. 요걸로. 이걸 뒤로 풀고 가셔가지고. 자. 카메라가 가려. 아예 저기로 벽으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 벽으로. 우리가 머리가 살짝 커가지고 이제 머리가 괜찮아 이제. 키가 좀 조그매가지고 카메라가 안 닫히게. 아주. 자, 봅시다 이제. 자, 요거는 이 교점을 일단 다 구하셔야 돼요. 교점을 이제. 두 직선끼리의 교점을 다 구해봐야 돼. 이걸 이제 두 직선끼리의 교점. 1번, 2번, 3번. 이거 다 연립해야 돼.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연립해줘야 돼, 이제. 1번 먼저 해가지고 x 플러스 y 빼기 4는 0,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이제 해주자, 이제. 연립. 해주시면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는. y가 1 나오고 x가 3 나올 거예요, 이제. 자, 2번 해줄 건데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 2배 해서 하겠습니다. 2배 해서 2x-4y 마이너스 1은 0 2x-y 플러스 1은 0 그래서 얘네를 이제 연립을 할 거야. 연립을 이렇게 연립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 y는 마이너스 1 x도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 둘 다 똑같이 마일 나오게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x 플러스 y 빼기 4는 0 x 플러스 y 빼기 4는 0 2x 빼기 y 플러스 1은 0 더해 3x 빼기 3은 0 x가 1 y가 3 자, 좀 귀찮지만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 다 해줘야 돼요. 일단 저렇게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이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점 찍어볼게요. 이거 이제 점 찍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일, 마일은 대략 이 정도쯤 잡고 이 정도쯤 이제 마일
그 다음에 3,3 대략 이 정도 잡자. 이 정도 이제. 잠깐만. 3,1, 1,3, 3,1. 그러면은 한 여기 정도 1,3. 한 여기 정도. 여기 3,1. 적당히 한 이 정도 좀 잡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세 점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이제. 저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이거지. 저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자,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정석으로 풀어볼게요. 정석 이제.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제 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거였어. 그 세 점 중 어느 한 점을 잡아. 나는 여기로 잡아볼게. 그러면 그 점에서 반대편 바라보는 변, 이 바라보는 변을 밑변으로 보고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이제. 그랬을 때 이 수선의 발 내린 이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이 길이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줄 건데 길이 구할 수 있죠. 우리 이제 다 밑변하고 높이. 좌표도 다시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이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해주면 이거 뭐야? 2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8이죠? 2루트 2야 2루트 2.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해주는 거였냐?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또 알아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해보시면은 1,3 지나면서 기울기 몇이네 얘들아 저거 기울기. x가 지금 2 증가했는데 y가 2 줄었잖아.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거니까 다 좌변으로 넘기셔가지고 이렇게 쓸게. 다 좌변으로 넘기셔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마이너스 1, 마일이라는 저 점이랑 그 다음에 지금 구한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라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써보시면은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분자는 절대값인데 마일 이제 대입해줘가지고 그리고 몇이 나와 얘가 이제 루트 2분의 6 나오지 않니? 루트 2분의 6? 루트 2분의 6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저거 유리화 가능하긴 한데 유리화는 내가 안 할 거야 이제 유리화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6 해주시면 되는데 그 내가 왜 유리화 안 했는지 알겠니? 내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 요 유형의 문제는 그 유리화를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은 그 지금은 사실 그 루트 2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 만약에 6x 플러스 y야. 그러면 36 더하기 1이니까 루트 37 나와. 숫자가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숫자여서 애초에 유리화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냥 냅두면 거의 다 여기가 약분이네. 거의 다. 그래서 남는 부분 좀 더 처리해 보시면은 일단 답은 6이야. 답은 6. 이렇게. 그래서 약간 우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 좀 식을 뭐 간단하게 위해서 뭐 약분하거나 이제 뭐 유리화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사후에 따라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좀 더 보기가 풀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야 이제 대부분은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공식 알려드린 거 있죠? 공식 기억나십니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무슨 공식? 땡땡땡 공식. 무슨 공식? 신발끈 공식. 또 땡땡 공식. 무슨 공식? 사선 공식. 자,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이제 더 알려주는 거 없어. 지금이 마지막이야, 이제. 이번에 마지막.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이야, 이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이제. 한 번 더. 다음부터는 막 개념 더 설명 안 해, 이제 얘들아. 자, 세 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진다.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점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야.
이거 넓이 이거 S라고 주면은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였냐면은 이거 요거 아니었네 요거 이제 뭐였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그 다음에 저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세로로 써 세로로 쓰십니다. x1, y1, x2, y2, x3, y3 세 점의 좌표를 다 한 번씩 쓰시고 맨 처음 거를 한 번 더 쓰십니다. 맨 처음 거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이게. 이게 애초에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거야. 이렇게 곱.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x1, y2, x2, y3, x3, y1. 이렇게. 그 다음에 뺄셈입니다, 뺄셈. 이렇게 곱한 거를 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x2, y1. x3, y2, x1, y3 이렇게 닫아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게 답이야. 근데 진짜 이게 들어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아까 이제 세 점의 좌표를 아까 세 점이 이거였거든요. 이제 마일, 마일, 1,3, 3,1 진짜 맞는지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2분의 1 자, 마일, 1, 3, 3, 1, 마일. 저 세 점의 좌표를 다 세로로 쓰시고 맨 처음 것도 한 번 더 쓰신다. 맨 처음 것도 한 번 더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다 해볼게요. 이거 이제 봐봐. 2분의 1의 절대값. 자,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 봐봐. 마 3 더하기 1, 마 3. 그 다음에 빼기. 자, 이렇게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제. 그러면 이제 마 1 더하기 9, 마 1. 이렇게 닫아주셔가지고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네. 이걸로 이제. 이렇게. 마저 계산해 보신다면 2분의 1의 절대값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거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7 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10이죠. 계산하면 6이 나온다 이거. 6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한 거예요. 이제 저게 맞다. 공식이 잘 적용이 된다.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겠죠 이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11번. 자, 점 1,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이다. 자,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대입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0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이다.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해보라는 거잖아요, 이제. 자, 0,0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0,0 가지고. 자, 이제 이거 루트 저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이 원점을 여기 대입하는 거죠. 절대값 2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된다면 자, 얘가 이제 루트 5분의 1이다라는 거지. 루트 5분의 1. 그래서 먼저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제. 크로스로 곱해주게 되면은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2루트 5다 라고 나오니까 그 양변을 이제 제곱해 주셔가지고 제곱을 이제 얘가 20이 나오게 됩니다. 20이 나온다. 여기서도 이제 a 플러스 b를 이제 저 2 넘겨가지고 해보잖아요. 이제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거든. 마이너스 2가 더한 게 마이너스 2고 제곱해서 더한 게 20일 때 지금 뭘 구하래 지금 이제 곱한 게 뭔지를 구하래. 곱한 게 뭔지. 이거 뭐 하는 거니 이거? 더한 게 주어지고 제곱해서 더한 게 주어지니까 곱한 걸 구하네? 뭐 해주는 거? 곱셈 공식의 변형. 그거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 딱 보면 밑줄치 두 개 있잖아. A, B 바로 나오지 않니? 몇이야? 몇하고 몇이야? 마사하고 2 나오지 않니? 찾을 수 있으면 좋고 찾을 수 있으면 안 보인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 변형.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인데 그게 지금 이제 저기 4인 거니까 얘가 20이면은 얘가 나머지 몇이어야 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6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지. 마이너스 8.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처리해 주는 거야. 변형으로 이제. 근데 이제 처음에 딱 대충 봤을 때, 눈대중으로, 몇 차가 몇인데 찾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이걸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내용 한번 좀 써놓고 합시다, 이제. 잠깐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일단 좀 써놓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말 그대로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 나머지 하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이 0. 저렇게 두 개로 잡아볼게. 그랬을 때, 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래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제 푸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직선 위에서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있죠? 또 점을 다른 데로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있죠? 이 거리가 어떻게 하든 다 이제 똑같거든요, 이제 거리가. 어느 점을 잡든 간에 이제.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있는데, 자, 공식이 무엇이냐면은 이 거리를 이제 다 d라고 해봅시다, 이제. 같은 길이다. 자, d가 무엇이냐?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고, 이게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이면은 이 xy의 개수를 일치시킬 수가 있어. 일치시킬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치시킨 다음에 이제 이 상수함끼리 빼십니다. 절대값 안에서. 이게 공식이야, 이게 이제.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이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내용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 말 뜻을 이해를 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얘랑 평행하면서 얘로부터 3만큼 떨어진 직선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 직선을. 그럼 한번 생각해볼래, 저거? 얘들아, 저 직선에 평행한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xy의 개수가 일치시킬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 잡는 거야. 상수항만 다르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직선으로부터 3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직선이 있대. 자, 그럼 우리 이거 해주는 겁니다. 밑줄 친구랑 내가 지금 작성한 얘하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셨을 때 저걸로 쓰셨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저걸로 했을 때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분자는 상수함끼리 빼줍니다. 상수함끼리 이렇게 상수함끼리 빼시는 건데, 자, 이거를 계산하신 게 뭐다? 얘가 이제 얘가 3이다. 이거 풀어야지, 이거 이제. 그래서 절대값 k-1이 3루트 5다 라고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k를 이제 구해보려면 절대값을 벗겨주면은 얘가 이제 풀마 3루트 5가 나오게 되니까 1을 넘겨주시게 된다면 1 풀마 3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1 풀마 3 루트 5. 자, 그런데 생각해 볼 점. 그 얘가 1, 4분면을 안 지나야 된대요. k 값이 2개 나오니까 지금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2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1, 4분면을 안 지나는 거를 좀 찾아보래. 안 지나는 거.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k 값 플러스도 넣어보고 마이너스도 넣어봤을 때 1, 4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만 체크해주면 되거든.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뭐 그거 방법은 뭐 대입해서 이 대입한 함수씩 한번 그려보면 되긴 하는데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얘들아, 저 밑줄 친 직선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야. 이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데 y가 0일 때 x가 마일이거든요. 지금 마일, 0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인 이런 직선이야. 제 자체는 이제 문제 상황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거리가 3만큼 떨어진 거는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1, 4분면을 안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위에 거 분홍색은 안 되겠죠, 이제. 위에 거 분홍색은.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y절편이
저 흰색보다 더 작은 걸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y절편 자체가 애초에 0 이하여야 1사분면을 안 지날 거란 말이야. 뭐 그 조건으로씩 세워서 풀면 돼. 뭐 방법은 되게 많이 열려 있으니까. 자,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결국 y절편이 0 이하여야 1사분면을 안 지나거든요. 그래서 y절편을 내가 저 직선에서 한번 구해볼게. y절편을 이제.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자 봐봐. 0 넣었을 때 2y 플러스 k가 0이 만족이 되는 그때 그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건데 y절편이 얘가 이제 몇 이하여야 된다? 몇 이하? 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야. 0 이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부등호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우리 k 값 두 개 중에서 0 이상 찾는 거 아니니? 0 이상? 그러니까 플러스로 잡는 게 맞겠지. 플러스로 잡는 게. 따라서 k는 플러스로 이제 잡으시는 게 맞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이제 x 플러스 ay 플러스 b의 꼴로 맞춰주는 거니까 지금 k를 1 플러스로 정해놨으니까 대입해 보시면은 실제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가 2고 b가 1 플러스 3 루트 5네. 이렇게 a, b가 둘 다 나오게 되면서 b-1의 제곱이라는 거는 요거 이제 1 빼주니까 3 루트 5의 제곱이므로 45 나오나 4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13번 봅시다. 13번 이제 도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P,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밑줄을 쳐놔야 돼.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밑줄 쳐놔야 돼요.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 주제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두 직선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이 있고 지금 이제 둔각이 지금 이제 있거든. 둔각이 이제 저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어볼게. 이렇게 이제 적당히 이 정도로 긋고 하나는 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실이 있냐면 분홍색을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그 분홍색 선 위에 의무의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으로부터 이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 있죠.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 있죠. 이 거리가 똑같다 이거야. 이 거리가 똑같다. 어느 점을 잡아도 저게 똑같다 이거야. 이거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각의 이등분선을 다 배웠던 겁니다. 저거는 각의 이등분선. 이때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X, Y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풀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어느 점을 잡아도 저게 항상 성립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얘들아. 생각해 볼 점. 뭐냐면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저 직선에다가 이제 대입해 가지고 이제 공식으로 이제 푸는데 근데 이거 x, y잖아. 이 x, y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똑같으면은 좀 약간 대입하는 게 이거 의미가 중복돼 버리니까 원래는 안 돼.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냥 x 자리에다가 x를 넣고 y 자리에다가 y를 넣었다 생각하면은 그냥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않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냥. 공식을 쓰시면 분모 루트 1의 제곱 마 3의 제곱 루트 10.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저 x, y 사실상 저거 그대로 쓰는 셈이니까 계산해서 이거 두 번째 거 마찬가지. 루트 10분의 자 이제 여기도 분자를 그대로 씁시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쓰실 겁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분모를 곱해가지고 약분시켜버릴 수가 있고 절대값 x-3y 플러스 3은 절대값 3x 플러스 y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저거 절대값 양변에 쌍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저거? 둘 다 없애고 어느 한쪽에 풀만 붙이면 돼. 한쪽에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풀면 끝이야. 그게 답이야. 오른쪽에 풀마를 붙여줘가지고 이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둘 다 써보시면은 그냥 그게 답이거든요 이제. 플러스로 한번 오변을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형태가 이거야.
잘 보시면 여기 는3이거든, 는3. 는3이니까 는3의 꼴이 나오도록 변형해 주시게 된다면 얘를 넘기면 되겠지? 얘를 반대편으로. 넘기셔가지고 2x 플러스 4y 는3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도 해보시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이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y다 라고 해서 얘도 이제 이거 좀 바로 전개하자 그냥 바로 얘들아 전개한 거 쓸게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제 얘를 넘겨주시게 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3 이렇게 그 문제에서 원하는 꼴을 다 맞춰놨죠 이제 다 맞춰놨어 맞춰놨으니까 마침 그 xy의 개수들을 싹 다 더하라고 했죠 xy 개수들을 사실 a, b 여기서 a, b, c, d를 이렇게 잡으면 되니 이거? 자 이제 a, b가 밑에 거일 수도 있고 위에 거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잡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 4개 다 더해주시면 몇이야 이게? 이거 없어지니까 4 나오니 4 4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 4 요 정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야 가계 이등분선도 자주 나오게 되겠고 요거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인데 요것도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주제 뭐냐면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먼저 이런 문제 풀려면은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 그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봐야 되거든 이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꼭 이거를 해보셔야 돼 꼭 그러려면은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거야 항등식으로 K의 개수가 0 이 상수항이 0이다 라고 놓으셔가지고 x 플러스 y가 0 그 다음에 이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 0 이거 연립해줘야 돼 이거 연립을 해주셔야 돼 자 연립해주기 위해서 그 위에 거에서 이제 x가 마이너스 y 나오니까 x가 마이너스 y 그 이 x가 마이너스 y를 밑에다 대입해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5y 더하기 1이 0 나오니까 y가 몇 나와? 5분의 1 대입하면 x는 반대로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우선은 저 점을 항상 지난다라는 거거든요. 저 점을 이제 저 점을 항상 지난다. 저 점을 내가 이 정도 표시할게 이 정도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로 표시해볼게 이렇게 이제 자, 이 점을 지금 이제 항상 지나는 어떤 이무의 직선이 있어.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 직선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따지는 거니까, 원점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시게 되면은, 그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이르는 거리, 뭐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제? 이르는 거리 뭐 한 미세하게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양한 거리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다양한 거리 값. 이제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직선의 위치에 따라서 이 거리가 다 달라지죠. 이제 어떨 때 이 거리가 가장 기냐 이 얘기인데 이게 무조건 어떨 때냐면은 그 답이 이거야. 이때가 답이야. 이때가 이제 그냥 양끝 두 점 있죠. 원점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이라는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분의 길이가 최대값이야. 이 선분의 길이가 저게 최대값입니다. 저게 왜 최대값이냐면은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이 선분이랑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있지. 얘가 지금 이제 수직이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거거든. 수직이 될 때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양끝 두 점을 잇고 그의 수직으로 선을 그은 그 직선일 때가 최대다 이거야. 이 직선일 때가. 이 직선이 저 거리의 최대가 나오게 하는 상황. 그럼 답은 이제 뭐냐면 그냥 0,0이랑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냥 공식 쓰면 되는데 근데 이거 공식 쓸 필요까지 있네 이거 이제. 자 이거 길이가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얘 길이 5분의 1, 얘도 길이 5분의 1. 이거 1대 1대 루트 2 아니니? 답이 몇이야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루트 2 곱하면 되죠, 루트 2. 그래가지고 답이 5분의 루트 2지, 5분의 루트 2. 이 정도로 바로 내려야지, 이 정도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잠깐 끌었다가 뒤에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원해방 정식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해방 정식은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르면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중요한데, 자,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이 R인 그러한 원의 방정식은 우리 원의 중심 좌표를 여기 반대복으로 쓰는 거였죠. 제곱해서 반대복으로 쓰시고 이게 R제곱이다 라고 쓰셔야지만이 이게 원의 방정식이었어. 원의 방정식. x-a제곱, y 빼기 b제곱, r제곱이고 특별히 만약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 0,0이면은 a, b가 0인 셈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이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명칭이 다 있는데 처음에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이면 표준형, 원점이면은 기본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기본형.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좌표축에 접할 때도 한번 해볼 건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위에 그림 두 개는 x축에 접하는 거고요. 밑에 그림 두 개는 y축에 접하는 건데 자,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 자,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가 반지름이랑 연관돼 있다 했지?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 y좌표의 절대값이라고 했어.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이제 A, B인데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인데 이 B라는 길이가 곧 반지름이야. B라는 길이가 곧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인 게 자, 얘도 이제 이 길이가 이제 A고 이 길이가 이제 자, B가 음수니까 이 길이는 마이너스 B거든요. 마이너스 B. 자, 절대값 B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때는 이 절대값 B 자체가 반지름이 된다 이거지. 반지름이 된다. 어찌됐든 B의 부호에 따라서 즉 원의 중심의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이 반지름이 이제 그냥 B냐 마이너스 B냐 달라지지만 그냥 절대값 B로 퉁쳐놓으면 돼. 절대값 B. 원의 중심의 y좌표를 보는 겁니다. 원의 중심의 y좌표. y좌표를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하시는 거냐면 원래 x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b제곱이 얘가 이제 r제곱이다라고 쓰는 거였잖아요. 원래 r제곱이다라고 쓰시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r제곱이 뭐의 제곱이야? 이제 얘가 b제곱이랑 같다 이거야. b제곱이랑 같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할 때입니다. y축에 접하면 반대겠죠?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를 보는 거야. x좌표.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자, 지금 이제 x좌표가 a인데 곧 반지름이 지금 이제 곧 a가 되는 것이죠. 반지름이.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차 여기 찍혀 있는데 지금 이 원의 중심의 x좌표가 a가 음수인데 그래서 이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고 마이너스 a. 근데 이제 절대값으로 생각해 주면은 y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라고 놓는 거야. 원의 중심의 x좌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도 이제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게 이제 r제곱이다라고 이제 쓰시는데 r제곱. 자, r제곱이 여기서 a제곱이죠. a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으로. 자,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를 해볼 거예요. 이제 동시에 접할 때. 이게 동시에 접하면 네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로 나눌 수 있고 우리 그 특정 사분면에서는 그 x좌표, y좌표 중에서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가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1사분면은 다 플러스고 2사분면은 x가 마이너스고 3사분면은 다 마이너스고 4사분면은 y가 마이너스인 거 우리 알 거잖아요. 그죠? 그 부호를 토대로 그리고 반지름을 이제 이용해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1사분면 쪽이 r, r이 원의 중심 좌표인데 자, 원래 a, b이지만 중심 좌표는 그 동시에 x축에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 a, b라는 그 값 자체가
곧 반지름이 되는 거죠. 곧 반지름. 근데 이제 A, B가 음수의 수로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씌워주시는 거겠죠.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그리고 Y좌표의 절대값이 곧 반지름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 4분면 R, R을 이제 플러스를 이제 갖는 것이고 2, 4분면은 이제 X좌표가 음수가 되겠고요. X좌표가 음수 이렇게 이제 되실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이 이제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 마이너스가 이제 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4분면인데 x-r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r의 제곱이 얘가 r제곱이다 라고 쓸게요. 이렇게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를 저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호를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일반형이 나옵니다. 일반형. 자 이제 원래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표준형이야. 자, 얘 완전 제곱식이 좌변에 있으니까 얘를 풀어. 전개를 해. 전개를 이제 했을 때 결국에 그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들도 있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퉁쳐 놓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퉁쳐 놓는 걸 할 겁니다.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x의 개수 대문자 a, y의 개수 대문자 b, 상수항을 대문자 c로 간단하게 퉁쳐 놓는 거고 근데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약에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나와. 이거 우리 절반의 제곱으로 한번 바로 해볼게. 이렇게 나오고 y 부분도 만약에 바로 완전 제곱식 절반의 제곱으로 해주시면 자 우변 c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제곱할 때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필요했으니까 좌변에 우변에도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그 다음에 빼기 4c를 이렇게 빼주는 거지. 빼기 4c를 4로 통분해줘가지고 저렇게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이거 그 원래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우변이 뭐였죠?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 이게 r 제곱 2니까 결국 얘가 항상 뭐야?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원래 일반적인 원이라면은 r이라는 반지름 길이가 있을 거니까 저 값이 양수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분자가 만약에 0이다. 그럼 우변 자체가 0이니까 반지름이 0이란 얘기인데 반지름이 0인 원은 없겠죠. 그거는 그냥 그 원의 중심 점만 의미할 거야. 원의 중심 점만. 이렇게 이제 의미할 거예요, 이제. 저것만 의미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만약에 음수야. 분자가 만약에 음수면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 아니죠, 애초에 이게. 그러한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번을 봅시다. 1번 이제. 자, 보시면 자, 저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원이 되고 싶다라는 거지. 원이 되고 싶다. 자, 일단은 얘들아 항상 그 표준형이 아니면 일반형으로 저기 다 풀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좀 바꿔야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요. 좀 귀찮지만 해야 돼 이제. 귀찮지만. 완전 제곱식 근데 우리 많이 했잖아. 1학기 때 이제 그죠? 많이 했으니까 바로 보자마자 바로 나오지 않니? 바로 해보자. x 부분 x 플러스 4의 제곱 y 먼저 바로 할게. y 빼기 6의 제곱이고 여기 이거 4의 제곱, 6의 제곱을 썼으니까 우변에다가도 그걸 쓸게. k를 넘깁니다.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4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의 제곱 해주시니까 결국 마이너스 k 플러스 52라는 걸 알 수 있지. 우변이.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k 플러스 52 나오는데 이게 원래 뭐가 오는 자리냐면은 원래 우변이 r제곱이 오는 자리여서 이게 0보다 커야 원이 된다라는 거죠. 0보다 커야.
그래서 K를 넘겨주신다면은 K가 52보다 작다라고 쓰실 겁니다. K가 52보다 작다. 저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 자, 보시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요거는 그 반드시 일반형으로 풀어야 돼. 일반형 이제. 일반형. 자, X 일반형으로 풀기. 그게 뭐였었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이제. 이걸로 풀어보시는 게 낫겠다 이거. 이걸로 풀어보시는 게. 저거로 풀자. 왜냐면은 저거 표준형으로 풀려고 하면은 결국 저거 일반형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일반형으로 식을 쓰자라는 거고요. 이제 저 세 점의 좌표를 내가 다 대입을 해볼게 이제. 자, 먼저 마일, 마일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일, 마일 해보시면은 쭉 쓸게. 1 더하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라는 게 0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 마이너스 5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5, 마이너스 5. 얘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25 플러스 25. 그 다음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5b 플러스 c까지 해주신 게 얘가 0이다라고 놓겠습니다. 얘가 0이다. 마지막으로 4,0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4,0. 자, 4,0 대입해 보시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c가 0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일단 저렇게 나올 거. 뭐 이거 연립방정식이 푸는 방법이 지금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니까 잘 연립하고 계산하면 풀리긴 할 거야. 근데 이제 그 계산하는 요령을 좀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그 웬만하면은 문자가 이제 뭐 2개짜리 말고 3개짜리지 지금. 3개 이상일 때에는 특정 한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게 좀 좋긴 하거든. 사실 지금 모든 식에 다 C는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네. C는 이제. 그리고 C가 약간 좀 공통으로 들어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봐봐. 마침 지금 식 3개 다 보면은 C의 개수가 몇이야? 1이지.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빼면 C가 날아가. 또 이렇게 2개를 빼도 C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A, B로만 구성이 된 식이 나올 건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 이제. 근데 보통은 한 문자로 최대한 표현하는 게 보통은 좋기는 해.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C 소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고 대입할게. 정리해놓고.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더하기 C. 그 다음에 2는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5A 마이너스 5B. 5A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0.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4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3개가 나오겠다. 3개가 이제. 자, 그래서 내가 연립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연립을 한번 들어가 주시면은 이거 뺄셈 해주겠습니다. 뺄셈 해주신 게 마이너스 6A 다시. 자, 마이너스 6A 플러스 4B는 48. 뭐 여기서 일단 냅두자 일단. 약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해보자.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또 해서 빼주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몇이야 이거? A 빼기 5B는 마이너스 34. 숫자가 좀 굉장히 크죠? 숫자가.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연립을 이제 해줄 건데 얘들아 대입하는 것도 연립이야. 여기서 A는으로 표현해가지고 대입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대입해 볼게. 해보시면은 여기서 A가 5B-34니까 여기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6 곱해주는 거니까 숫자가 꽤 커지네요. 마이너스 30B. 그 다음 이거 몇이야 곱해주면 이제 200 몇이니 이거? 204 나오니? 204? 플러스 204는 48. 숫자가 너무 큰데? 맞니 이거 지금?
계산을 지금 혹시 틀렸나?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라고 대입해서 요거와 좌표 좀 잘 썼죠? 5 마이너스 4, 0. 그 다음에 이제 5a 빼기 5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0, 4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처음과 두 개 이제 빼주니까 플러스 4b에서 플러스 48. 얘는 이제 빼주니까 4이니까 a 빼기 5b는 마이너스 34. a가 나와서 저기다 대입하고 있고 이제 b가 그러면 여기서 막 분수가 나오네. 지금 대입해보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6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6, 4, 24. 6, 3, 18, 6, 4, 24니까 204 맞고. 맞니? 계산이 일단 지금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은 b가 막 되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b가 이제. 이렇게 원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숫자가 5, 마이너스 5 대입해가지고 4, 2 a가 5b, b가 34. 지금 요걸 안 썼지? 요걸 안 썼지? 자, 4b 요거 빼먹었네. 48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6b 해준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150? 뭐식이 나오네. 마이너스 156 나오네. 넘어가면은 그래서 b가 여기서 이제 6 나올 것 같고 b에다가 6을 넣어주시면은 a가 마사 나오네. a가 마사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b가 6, 4, 24 a가 마사 계산해서 저렇게 나올 겁니다. a, b가 이제 마저 c도 계산해줘야 되겠지. c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근데 a가 지금 이제 마사니까 마사 들어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16 c가 0 나오네. c가 0 c가 0까지 나오겠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그 다음에 c는 이제 0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도 답이긴 하고요. 완전제곱식으로 좀 묶어준다 치면은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쓰셔가지고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13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네. 13 이렇게까지 하면 좀 이쁘게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저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이거 동시에 접하는 거 이게 막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게 얘들아 그 마이너스 2,4를 지난대. 근데 저 마이너스 2,4가 이제 몇 사분면이냐면은 2사분면이죠. 2사분면. 대략적인 위치 찍어보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찍을게. 이 정도. 한 좀 조그맣게 이 정도 찍을게. 저 점을 지나는 원이 두 개 있대. 원이 두 개. 자, 어떤 식으로 원이 생겨먹은 거냐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어. 대략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원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작은 원. 그 다음에 이제 좀 커다란 원도 있을 겁니다. 이제 커다란 원. 어떤 커다란 원도 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되게 안 맞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커다란 원도 있나 봐. 이렇게 이제 여기 정도 칩시다. 여기 정도 이런 커다란 원도 있나 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 두 원의 넓이를 이제 구해주는 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공통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4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이 지금 있는 상태야. 두 가지 원이 이제 저렇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자, 두 가지가 있고 근데 좀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지금 점을 먼저 찍고 원을 그리려니까 모양이 이쁘지가 않잖아. 어떻게 하면 이쁘게 그나마 그릴 수 있을까? 원을 먼저 그리고 교점을 그 점으로 하면 되지 않니? 원을 먼저 그리고 그러면은 사실 좀 더 이쁘게 그릴 수 있기는 해. 그러면 이제 자 근데 그 이사분면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좌표를 몇 컴마 몇으로 잡을 수 있어?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r, r을 중심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작성. 그 원의 방정식이 저 어떤 두 원이든 간에 어떤 원이든 저 마이너스 2,4를 지나야 되는 거죠. 대입합니다. 그래서 r-2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4 빼기 r의 제곱인데 얘들아 이거 안에 뭐 바꿔도 되지 이거? 바꿔도 상관없죠? 저걸 전개해서 r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이 정도를 일단 쓰시기 바라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이 r제곱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소거 시켜 놓으시고 소거 나머지 식 정리. 그러면 어떻게 돼?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이 0이야. 그래서 인수분해도 잘 됩니다. r은 2, r은 10. 두 개가 반지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두 원의 넓이의 합.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으로서 더해준 두 원의 넓이의 합은 104파이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104파이. 이 정도 해주면 된다. 이 정도.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4번. 자, 요 문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고,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해주는 문제야. 반지름을 이제. 자, 이제 우리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원의 중심이. 그러면은 중심 좌표를 몇 컴마 몇으로 잡아? A 컴마. 그 다음에 Y 좌표는 A를 대입한 2A 플러스 6으로 이렇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잡는 게 일반적이야. 저렇게 잡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저걸 토대로 원의 중심의 그 좌표를 저걸 이용해서 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원의 방정식을. 저렇게 쓰시고 그런데 이 원이 이 두 점을 지나네. 마이너스 2,1도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2,5도 지금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점을 이제 저거 두 개 다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빼기 A 부 뒤집어도 되죠?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5 부 뒤집어도 되죠 이거? R제곱. 그냥 1을 대입하면 2 빼기 A인데 부호를 뒤집고 여기 5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꿔주셔가지고 R제곱으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쟤네를 이제 우변이 같으니 좌변 길이도 같아야 되겠다 해서 싹 다 전개하는 게 같다 해보면 되겠지. 자, 다 전개합니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4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는 싹 다 전개. 그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4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1이랑 같다. 해가지고 일단 먼저 이 창이 소거가 돼. 이 창이 소거되고 그리고 좀 더 정리되는 게 여기도 소거된다. 여기 마이너스 4A 플러스 4A도 소거가 되고 좌변 남는 거 씁시다. 24A 플러스 29 우변 남는 게 5이니까 결국 여기서 A가 나오네. A가 마일이야. A가 마이너스 1 이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 B, R제곱 구하는 거니까 B는 얘들아 얘가 B 아니니? 원의 중심의 Y좌표를 B로 이제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저기 대입해 보시면 B가 4 나옵니다. B가 4. B가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A 나온 거 있잖아. 뭐 여기 뭐 아무데나 대입하면은 R제곱이 나올 거니까 대입해서 R제곱도 구해보자고 이제. R제곱은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 더해주는 거니까 R제곱이 10 나오네. 10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 빼기 R의 제곱 A 플러스 B 빼기 R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답을 내줍니다. 마이너스 7.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7. 자, 그 다음 필수해줘 5번.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일단은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볼게. 표준형으로 이제. 일반형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얘들아 웬만하면 다 표준형으로 바꿔. 자, 바로 하겠습니다. x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더하기 1의 제곱인데
원래 좌변에 있던 6을 넘길게. 마이너스 6이고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상수항이 9랑 1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우변이 지금 4인 것 같아. 일단 우변이 4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막 X축, Y축 막 정확하게 안 할 거야. 이거는 이제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 그림 그려놓고 이 정도로 자, 마3, 마1이 여기입니다. 마3, 마1이 원의 중심이고 근데 저게 문제에서 A라는 점이 1,4 대략 이 정도 좀 잡을게. 이 정도. 여기를 이제 A라고 해보자. 그래서 원 위를 이제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A라는 점까지 그 점으로부터 A라는 점까지 그 점으로부터 A라는 점까지 이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떨 때 길이가 가장 크고 짧을까라는 얘기야 이제. 어떨 때 길이가 가장 크고 짧냐. 이거는 사실 얘기했던 거긴 한데 길이의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어떨 때? 원의 중심을 진하게 그을 때라고 이미 이것도 얘기했었습니다. 다 얘기했던 거고요. 이것도 방학 때. 이걸 좀 더 연장해 버렸을 때 우리 자, 요 길이가 이제 최소 길이 스몰 m이고 이 길이가 이제 최대 길이 댐자 m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저 길이를 또 어떻게 또 구해주느냐. 우리 원의 중심이랑 A라는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한다면 이 조그만한 길이들이 이제 R이지 않습니까? R? 반지름만.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이거 이제? 최소 길이는 이 조그만한 길이는 D에서 R을 빼는 거지, 그지? 얘는 D에서 R을 빼는 거. 반대로 최대 길이는 D에서 R을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D 더하기 R이죠, D 더하기 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라지 M, 스몰 M을 이제 곱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DR을 일단 좀 구해보긴 해야 돼. DR을 이제. 자, D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D는 그 두 점 사이 거리죠. 마3, 마2라고 1,4 두 점 사이 거리니까 D를 먼저 해봅시다. D가 몇입니까? 루트 4의 제곱이랑 5의 제곱 더해주니까 이거 몇 나오니 이거?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니까 이거 루트 41 나오니? 루트 41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미 아까 구해놨듯이 반지름이 지금 2야 4야? 2죠? 4가 아니죠? 조심하시고 그랬을 때 라지 M 스몰 M 곱하라는 건데 이 라지 M 스몰 M이 애초에 이 합차로 처리가 되니까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인 셈이며 그럼 41 마이너스 4인 거니까 37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지. 37. 오케이. 37이라고 답을 내는 겁니다. 37. 37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필수 6번. 자, 얘도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기는 한데 좀 결이 좀 달라. 얘는 이제. 얘는 뭐 하시는 거냐면 얘는 자, 이거는 좌표 평면을 좀 그려놓을게. 이건 이제 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을 그리자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원을 그려놓을게. 자, 이랬을 때 원 위에 두 점 A, B를 잡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내가 처음에 A라고 잡으시고 한 이 정도쯤을 내가 한번 B라고 잡아볼게. 3,2라고 이제. 원 위에 이제 두 점 A, B. 이미 쟤네 두 점은 위치가 정해진 점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원 위에 점 P가 있어. P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래. P의 위치가 결정되면은 삼각형 PAB가 만들어지니까 삼각형 넓이 따져볼 수 있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AB를 내가 만약에 밑변으로 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이미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니? 몇인데 길이가? 이거 x 1 차이 나고 y 1 차이 나잖아? 그럼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한 점을 잡아야 되냐면은 이게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밑변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뭐가 가장 커야 돼? 높이가 커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나? 중3 때 우리가 원의 성질 배우면서 얘기했던 거. 항상 이런 분홍색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원에서 한 글자 현이라고 부르지 현.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이게 수직 2등분이었어. 수직 2등분.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쭉 그었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고 결국 이 점을 내가 P로 놓으셔야지만이 이 삼각형의 넓이 요거죠 요거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 이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 이게 최대가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얘들아,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반지름 R이거든. 이건 반지름 R. 근데 얘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AB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이게.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풀어 보실 거고, 공식. 그래서 먼저 직선 AB 한번 방정식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정도는 바로 이제 나와야 돼. 이거 기울기 마일인 거 나오니? 마일인 거? 뭐 좀 진짜 사소하지만 기울기 마일이잖아.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상의 x, y의 합이 몇이니 이게? 5지? 이렇게 쓰는 거야 바로 얘들아.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을 저렇게 는형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x 더하기 y 나올 거 아니야. 그 합이 항상 일정하지? 합이 항상 일정? 5로 일정하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 한번 가지고 D를 계산해 봅시다. D를 먼저. D란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0,0 대입이 들어가니까 얘가 루트 2분의 5가 나옵니다. 루트 2분의 5. 유리야 일단 안 할 거야. 일단 보류.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이 높이를 이제 마저 구해주시려면은 높이는 반지름 이제 R을 이제 더해주는 거니까 루트 2분의 5라는 D와 반지름 R, 반지름이 루트 13이네? 루트 13? 좀 숫자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써보자. 그리고 밑변은 지금 루트 2입니다. 루트 2.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쓸 거야. 넓이 공식을.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자, 루트 2분의 5 루트 13 이렇게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자, 얘네 만나면은 루트 2가 없어지니까 여기 2분의 5가 되겠고요. 2분의 5. 2분의 5고. 근데 얘랑 만나면은 루트 2, 루트 13을 곱해주니까 루트 26이야. 분자에 한 번에 합쳐서 쓸게. 한 번에 합쳐서.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야, 이게. 뭔가 조금 답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답이야. 원래 이런 유형은 답이 이렇게 나와. 이런 유형은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너네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맞나 싶으면은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자, 마지막. 필수 예제 7번. 자, 이 문제는 설명할 게 좀 이제 있습니다. 설명할 게 이제. 이제 이것도 풀어줬던 문제긴 한데, 이제 방학 때 한번 수업하면서 풀었었어. 그 풀이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른 풀이도 얘기를 할 거야. 뭐냐면, 두 점 A, B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점 P가 자취가 있는데, 그러한 도형의 방정식이 무엇일까라는 문제야. 먼저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이렇게 잠깐 X, Y로 잡으면 AP, BP 저거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을 쓰긴 쓰는데 그 공식이 이제 루트가 들어가니까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애초에 루트를 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볼게. 이렇게. 이게 지금 뭐다? 얘들아 1번 풀이야. 1번 풀이. 기본적인 정석풀이야. 정석풀이.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P 제곱부터. 자, 좀 길게 써야 돼. 잘 봐. 자, 이제 AP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BP 제곱. BP 제곱은 이제 x 빼기 5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를 싹 다 해줄 거야. 이제 봐봐. 4 x제곱 플러스 2x 상성 좀 있다. y제곱 마이너스 4y이다. 플러스 1 플러스 4 공개해 주시고 우변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5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플러스 2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 이제 전개해서 싹 다 이제 넘길 거거든요. 이제 전개해가지고 싹 다 전개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20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6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걸 다 쓰고 다 좌변으로 넘겨. 좌변으로 이제 넘길 건데 이제 넘깁니다. 이제 자 여기다 쓸게. 이제 3x제곱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마이너스 18x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6이 0 이 정도로 한번 써보고 사실 상수항은 안 넘겨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3으로 다 나눌 수가 있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빼기 2가 0 3으로 나누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지금 10 맞죠? 근데 이거 지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요거 넘기면 플러스 18이지. 플러스 18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여기니까 이거 맞니 이거? 이렇게? 이거 계산 맞는지 한번 봐볼래? 맞니 이거? 8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3으로 지금 나눠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입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 상수항 9, 9 필요하고 마이너스 1 넘어가서 이렇게 20까지 나오게 되죠. 20. 그래서 일단 답은 저거야. 답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는 20 이렇게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인데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좀 길어. 좀 짜증나 하기가. 그렇지 않니?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것 같아. 자,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그 얘는 선분의 그 내분 외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평면좌표 파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자,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거야 이게. 봐봐. 일단 저거 한번 다시 쓰자. 이 AP는 BP.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례식을 만들어 볼게. 비례식을 이제. 이게 1대2거든요. 개수를 좀 반대로 이제 써주셔가지고 1대2인데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평면좌표 파트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였었냐면은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1이면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2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이거거든. 봐봐. 적당히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직선으로 긋고 이렇게 가로로 긋고 적당히 내가 한 이 정도를 A라고 잡을게. A 좌표가 현재 몇이니까? 마이너스 1,2이고요. 자, 그래서 B 좌표는 적당히 한 이 정도 좀 잡아가지고 얘는 이제 내가 몇이야? B는 5,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줄 거야.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그 P에서 A까지가 이제 1이고 P에서 B까지가 2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 두 가지 해석을 이제 P는 3분의 AB를 P는 3분의 AB를 자 P에서 A까지가 한 칸이면 B까지가 두 칸이니까 이거를 1대2로 뭐 하는 점? 이제 나누는 점이야. 근데 내분, 외분 우리 이제 교육과정에 빠졌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제 외분 공식을 이제 알려드리긴 했잖아요. 외분 공식을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이 두 번째 풀이가 가능한 거야. 근데 뭐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내분 공식 기억나시죠? 플러스였던 거. 그거 빼기로만 바꾸면은 외분 공식이야. 자, 이게 어떻게 이게 푸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일단 1대2로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찍어볼게, 이제. 자, 1대2. 대략 이 정도쯤이라 봅시다. 이 정도쯤.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외부는 너네가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빠져서 많이 안 접해봤으니까 좀 어려운데 얘들아 외부는 바깥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3분의 AB 바깥에. 자, 그럼 봐봐. P에서 A까지가 한 칸이면 B까지가 두 칸이지. 생각해봐. 그러면 A까지 가까운 거야? B까지 가까운 거야? P 입장에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 뭐가 더 가까운 거? 당연히 숫자가 더 작은 거. 이게 더 가까운 거 아니니? 자, 선분 AB 바깥에 여기 아니면 여기에 점피가 있어. 외분점이. 근데 A까지가 숫자가 짧잖아.
그럼 A 쪽에 있는 거야, A 쪽에. A 쪽에 있는 거고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고 거기서 A까지가 한 칸, B까지가 두 칸이야. 그러면 자, 봐봐. 이게 원래 외분을 이제 작년까지는 외분이 이제 정식 교육 과정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얘기를 해줄게. 외분점을 찍는 방법이 있어. 내분은 대충 1대2 맞춰서 해보면 되잖아. 외분 잘 들어야 돼, 외분. 외분은 잘 들으세요, 이거. 이 밖에 점이 있어. 근데 거기서 A까지가 한 칸, B까지가 두 칸이잖아.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거꾸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순서로 쓴다. 얘에서 얘를 빼면 몇이야? 1이지. 그런데 순서가 지금 이렇게 봐봐. 이제 내가 순서가 이제 그 B에서 A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 B에서 A 방향으로. 그러니까 B에서 A까지 여기를 내가 한 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작은 거 있지. 작은 거를 한 칸을 더 가. 이러면 이 점이 외분점이야. 거꾸로 해석하면 여기서 A까지가 한 칸이고 여기까지가 두 칸인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다시 얘기하면 다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이 길이의 비율이야. 이 A, B의 길이의 비율.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잘 봐야 돼. B에서 A 방향으로 빼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러면은 마저 짧은 그 숫자의 길이 B만큼 가면은 여기가 외분점이야. 여기 외분점.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자, 지금 이 두 점이 이제 그 선분 A, B를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인데 근데 원래는 그 점 P가 이 두 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원래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 지금 나오잖아. 원래는 이거야. 지금 여기 조금 너무 좀 좁긴 한데 이 두 점을 좌표를 구해볼게. 이제 좌표를 이제 이 좌표를 얘네들을 아니까 나머지 두 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잘 봐. 여기 지금 이제 1대2였으니까 이거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 공식, 외분하는 외분점 공식 가능하잖아. 그래서 공식 쓰면 되지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걸로 해볼게. 잘 봐. 얘들아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몇 차이 나지? 여기 지금 x가 6 차이 나는 거를 3등분하는 거니까 한 등분당 2 맞니? 2. 한 등분당 x는 플러스 2. y는 빼기 3이 된 거니까 한 등분당 y좌표 빼기를 맞니? 그래서 여기 내분점의 좌표는 이제 자 여기 a라는 점의 좌표를 베이스로 해서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내분점 좌표 잡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 거꾸로 봐봐. 1대1이잖아요. 그죠? 여기 x 차이가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x가 6 줄어드는 거니까 또 6을 줄여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6을 또 줄여들어라. 6을 이제. y가 지금 플러스 3이 된 거니까 또 플러스 3을 해라. 이렇게. 이렇게 두 점의 좌표가 나오지. 저 두 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봐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지름의 양끝점. 이 파란색 원 위에 의무의 점의 좌표가 P가 될 수 있는 거야. P가. 그러니까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럼 P에서 A까지는 무조건 한 칸이 되는 거고 B까지는 무조건 두 칸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실 P라는 점이 이 두 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일단 이 선분 AB, 직선 AB의 연장선상에서 두 점을 잡으면 그 두 점이 결국 지름의 양끝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점을 구했다. 이거 가지고 중점 좌표를 구해. 중점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니까 이렇게 마3, 3이 결국 나오게 되겠지. 이게 이 원의 중심 좌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있죠. 얘네 둘. 그냥 끝점이랑 중심이랑 이거 반지름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반지름? 이거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반지름 나온다. x 4 차이 나고 y 2 차이 나니까 4의 제곱, 2의 제곱 해주시면은 반지름이 루트 20. 결국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 이거야. 똑같은 답이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원리를 좀 제대로 알면은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야. 그냥 문제를 보시자마자 이거 몇 대 몇이다라는 걸 캐치를 이제 하시면은 이제 1대2 내분점, 외분점 좌표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면 근데 이거 내가 뭐 6x 6 차이 나니까 뭐 3등분 이런 얘기 했잖아. 요거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거 내분, 외분점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2번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베스트야. 2번 방법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